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권 퇴진 여수본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흥국체육관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현 시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탄핵 표결에 대해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에서도 정권 퇴진 순천본부 주최로 연양동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가 열려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코레일 노조는 어제 5개 지역 본부별로 회의를 열고 성과 연봉제 저지를 위한 쟁의 상태를 유지하되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선과 경전선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도 조금씩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에서는 모두 248명의 조합원이 철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8%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을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상담 및 알선을 통해서 금년도 도내 505개 업체에 대해서 941명을 취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경기 불황과 국내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청년 실업률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 이 시기 정도에는 많은 기업에서 구인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학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거의 구인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산업의 이제 경기 침체로 우리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량의 이제 실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남형 고용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이라든가 취업 서비스, 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전 분야를 연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도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인력 양성기관인 폴리텍 대학과도 연계해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우선 뽑아주는 지역 할당제 도입도 주장합니다. 대기업에서 이 지역 출신들을 인재를 할당제로 도입한다면은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전라남도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LF 아울렛의 등록 신청 잠정 보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최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LF스퀘어의 개점을 보류해 줄 것을 순천시 상인회 측에서 요청해 왔다며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개점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일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역 협력 계획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등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체육회장직을 대부분 구청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첫 회장은 당연직으로 단체장이 맡도록 규약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광주 5개 자치구 역시 자동적으로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호인들 가운데 자율적으로 뽑던 회장직을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을 추대하거나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약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삼선으로 다음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광주 북구를 뺀 나머지 4개 구청이 이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고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또 대세에 맞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체육회는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업무도 없고 학교 체육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없고 별다른 할 일도 없는데 단체 명칭이 바뀌었다고 회장직을 구청장이 맡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지 기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인들 역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선거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육회를 자기 편으로 해서 선거 운동할 그런 목적이 있고 단체 내지 50단체 정도 이렇게 각 단체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거 단체를 아울러서 일하기가 더 쉽지 않고. 한편 체육단체의 정치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여수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의회에 공문을 보내 제173회 3차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이마트 측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시의회 발언은 시민 여론만 왜곡시킨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의회에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대표 건강식품인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규모 굴 양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빠진 드넓은 갯벌 위로 굴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50m, 세로 2m의 양식 시설마다 굴 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른바 수평근식 굴 양식. 만조 때는 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수면 위로 노출돼 자연산과 비슷하고 바닷속에서만 키우는 기존 수하식 양식 굴보다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청정지역 갯벌에서는 보니까 뒷맛도 깔끔하고 향이 많이 짙다고 선호를 많이 하고, 굴을 하나씩 키우는 개체굴 양식도 시도됩니다. 그물을 일정 높이로 설치해 그 안에서 굴을 키우는 수평망식으로 역시 물때에 따라 햇볕에 노출됩니다. 이 밖에도 지주시 김 양식장에서 굴도 함께 키우는 혼합 양식도 시험 중이고 기존 양식장을 활용한 개체굴 양식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김양식만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렇게 농한기철에 이렇게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하고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겨울철에 또 이렇게 소득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시도되는 신안지역 갯벌굴 양식은 2년 뒤 소득이 15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보유한 신안군이 새로운 굴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년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 분야의 신산업군에 국비 지원이 확정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뿌리 기술지원센터 등 5건에 141억 원, 대체 산업으로 우주항공과 에너지 분야에 3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 관련 산업에 투입합니다. 이 밖에 침체에 빠져 있는 조선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특화 선종 개발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등 경제과학 분야에 모두 56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는 1,350원, 농어촌버스는 1,300원, 중고생은 1,000원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며 평균 10.66%의 요금 인상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또 앞으로 2주 동안 각 시군을 통해 공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 인상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순천 문화읍성 달빛 야행이 문화재청의 2016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특히 강원 산방지방에는 8cm 안팎의 눈이 쌓였고요. 그 밖에 제천과 봉화 등지에서도 눈이 조금 왔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 곳곳으로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아침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 낀 지역이 늘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이 2.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4도 안팎에 머무는 등 아침과 별 차이가 없겠고요. 특히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추위가 자주 찾아오면서 독감주의보도 평년보다 한 달 빨리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4도, 전주 6.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9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